삼국통일, 한국과 중국의 100년 전쟁을 지도로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3부의 제목, 불타는 바다. 당해 7차례, 야마토가 3차례나 한반도에 상륙작전을 벌인 바다에서의 세계대전기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 상륙전. 당나라 소정방과 신라 태자 김범민이 인천에서 조우합니다. 백제 의자왕은 이들이 남하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국경에 있는 주력군을 중앙으로 긴급히 소환합니다. 의자왕이 귀족들과 갈등 중이었기 때문에 사병 차출이 힘들어서 행동이 느렸습니다. 대전과 서천을 막는 최상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총력전이 아니라 농성전을 선택합니다. 논산의 계백군도 금강의 수군도 충분한 시간을 끌지 못하고 나당연합군이 평지성 부여를 포위하자 산성으로 들어옵니다. 주력군이 올 때까지 농성하면 오히려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국경 안에 갇혀서 굶어 죽을 수 있었지만 웅진성 성주 예식진이 배신하면서 의자왕이 잡히고 백제가 10일 만에 망하게 됩니다. 당은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백제의 군사를 남기고 자신들의 위성국가라고 주장합니다. 백제는 예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부여 공주를 포위하기도 하지만 탈환에는 실패하고 야마토에서 31년간 인질로 잘 살고 있던 풍왕자를 왕으로 모셔옵니다. 웅진 도독부는 백제에서 약탈을 일삼았고 백제에게는 당군이 1차 타도 대상이 됩니다. 이를 잘 아는 신라는 당과 백제가 서로 소모하게 두면서 전력을 아낍니다. 1월에 남쪽의 부여풍이 북쪽의 흑지상지군과 합류해서 함께 청양 부여 공주를 다시 한번 맹공격하지만 이번에도 탈환에 실패합니다. 신라군도 도우러 왔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에서도 백제를 도와서 신라의 포차까지 동원한 한강 상하류에 총공격을 가하지만 서울이 20일간 결사적으로 막아내니까 결국 철군합니다. 당나라는 여세를 몰아서 요동에 4만, 평양에 10만 상륙을 하면서 양공격을 가하지만 신라가 백제 부흥군에 발이 묶여서 남쪽에 도움이 없으니까 고려가 당나라 쪽에 집중하고 당나라는 그냥 후퇴합니다. 고려의 뇌음신이 임진강을 넘어서 다시 신라를 공격하는데 장마철이 찾아와서 서울을 공략하는데 또 실패합니다. 당나라는 상륙선을 배로 늘려서 이번엔 20만 군을 평양에 상륙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때와 달리 평양성은 단합해서 이번에도 뚫리지 않습니다. 계필하력군을 추가적으로 압록강에 상륙시켜 연남생의 3만 군대를 격파하니 고려의 주력인 요동군이 평양에 오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고려 연개소문은 뒤쪽으로 외교전을 펴서 철륵이 반란하게끔 만듭니다. 당나라는 정인태군을 보냈는데 이 군이 전멸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나라는 고려 쪽에 보냈던 계필하력, 소사업, 정명진군을 철수시키고 백제 의자왕이 꿈꿨던 대로 오히려 평양 앞에 있는 당나라군이 고구려 국경 안에 갇힌 형국이 됩니다. 당나라군은 이 군대로 전력으로 평양성을 쳐보지만 오히려 반격을 당해 군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방어도 벅차게 됩니다. 고려 연개소문은 사수를 건너는 당나라군을 투석기로 얼음을 깨서 대승합니다. 당나라는 신라의 SOS를 정하고 신라 김유신이 직접 보급부대를 이끌고 적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라군은 평양성 앞 당나라군에 긴급하게 식량과 구호품을 겨우 전달하고 바로 양측은 철수작전을 벌여서 신라는 임진각을 건너기 전에 한 차례 크게 반격해서 후퇴해 피해를 줄입니다. 철륵의 비속독과 당고종 이치는 외교적으로 전쟁을 끝내기로 하고 철륵 내에서 당나라를 치자고 했던 주전파 200명을 처형하는 것으로 두 나라가 화해하기로 합니다. 북쪽에서 전쟁이 한참 중이던 연초에 백제 내에서는 권력투쟁으로 도침이 죽게 됩니다. 이로써 부흥 세력의 대표인 복신이 사실상 왕이 되고 외부 세력의 대표인 부여풍은 바지가 됩니다. 야마토에서 부여풍이 아닌 복신을 콕 집어서 군소모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왕 대우도 해줍니다. 그렇게 백제는 불안하게 두 실세가 공존하는 상황이 됩니다. 복신과 부여풍은 산성을 내려와서 평양의 피성으로 수도로 옮기자고 합니다. 복신으로서는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부여풍으로서는 새로운 정치 기반을 가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신라가 합천, 거창, 임실, 논산을 치면서 백제의 세력이 크게 기웁니다. 공주에 남아있던 당나라군도 대전을 정리하는 등 신라를 돕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 천도가 없던 일이 되면서 복신, 부여풍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야마토의 도움을 청하고 가스라기 대자는 즉위식도 미루면서 군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야마토의 가미치케의 선발대가 먼저 오고 고세노카의 후발대가 또 오기로 합니다. 당나라에서도 유인계의 선발대가 먼저 출발하고 손인사의 후발대가 또 오기로 합니다. 백제 야마토군은 본인들이 나라가 당했듯이 의령, 김해, 경주 등 신라의 수도권을 공격합니다. 신라에서는 오히려 왕이 직접 전 병력을 이끌고 수도를 비우고 당과 합류하러 백제 땅으로 갑니다. 백제도 이를 보고 왕이 없는 신라 수도 공략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야마토의 선발대를 수도 부안으로 불러들여서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야마토의 중발대가 8월 13일 도착하고 배가 총 1000척에 달하게 됩니다. 부여풍은 라이벌 복신도 제거하면서 백제군의 지휘부를 하나로 모읍니다. 8월 17일 당의 수군 2만 명도 도착하고 당의 배는 총 200척이 됩니다. 나당연합군은 백강 하구에 진을 쳐서 주류성 앞에서 포위 압박합니다. 야마토의 선박들이 정박한 항구를 지킨 백제 기병대를 향해 신라 기병대가 돌격합니다. 양측의 싸움이 거칠어져서 정박이 힘들어지자 야마토의 중발대는 지휘부를 이탈하고 바다로 떠돌게 됩니다. 제외연합군의 지휘를 벗어난 이 중발대가 8월 27일 당 수군에 꼬라박고 실패합니다. 이를 본 마음이 급해진 야마토의 육군도 신라 육군에 단독 공격을 하고 역시 실패합니다. 제외연합군의 지휘부가 혼선인 걸 알게 된 나당연합군은 숫자만 많은 야마토 수군에 오히려 선공을 가하고 화계를 퍼부어서 1000여 배 중에 400척을 불태웁니다. 전세가 기울었음을 알게 되고 부여풍은 남은 배의 일부를 타고 고려를 귀순하고 남쪽의 부안, 북쪽의 예산 등은 나당연합군에 항복을 청합니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 마지막 양면전입니다. 전후 처리 과정에 당나라는 백제 태자였던 부여융을 웅진도독부에 앉히면서 공주에서 신라 왕과 3자 대면시키면서 백제와 신라는 영원한 우방이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부여풍이 야마토의 힘을 빌어서 신라 당나라에 맞서려던 부흥운동이었다면 부여융은 당나라의 일개 주가 되더라도 신라와 야마토에 맞서겠다는 부흥운동이었던 셈입니다. 당나라가 약속했던 백제 땅을 주기는커녕 신라도 계림도독부라고 동급 취급을 하니까 신라는 불만이 하늘을 찔렀지만 당장은 당나라와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참기로 합니다. 한편 토벌은 663년 토요콘의 수도를 무너뜨린 이후 고원의 통일 작업에 들어갑니다. 백제에 가장 위급했던 시기에 고려가 움직이지 못했던 까닭은 망리지 연개소문이 쓰러지고 연씨 가문 내에 권력투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장자 연남생이 망리지를 물려받기로 봉합하지만 그가 순시를 나간 사이 동생 연남권이 평양성과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에 연남생은 국내성 일대와 반란을 해서 요동과 평양을 끊기 위해 오골성도 공격합니다. 하지만 가망이 없음에 당나라에 항복하기로 하고 아들을 사신 삼아서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이니 연남권의 고려는 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입조도 하면서 연남생보다 더 친당 외교 경쟁을 하면서 뒤로는 야마토에까지 도움을 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는 마치 예전의 서돌벌의 사객한과 사별락한이 당나라에 충성 경쟁을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연개소문의 동생이던 연정토도 고려가 가망이 없다며 남부의 12개 성을 연락해두고 나당연합군이 움직이자 즉각 항복하면서 신라군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12월부터 9월까지 당의 50만 대군은 국내성의 숨통 신성만을 공격합니다. 결국 못 버틴 신성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성주를 붙잡아 내놓으며 항복합니다. 연남군은 요동의 주력 20만을 모아서 보내지만 신성의 탈환도 금산에서의 평원전투도 패배합니다. 당나라는 여세를 몰아서 남소, 목저, 창암 등 신성, 국내성 루트를 뚫어서 연남생과 만납니다. 국내성의 연남생에 의해 보급을 받을 수 있게 된 당나라군은 한 차례 쉰 뒤 북쪽 후방의 부여지방도 정리하기 위해 북진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 동안 부여는 당의 정예군에 맞서 2만 군사를 소모하고 남은 7만 군과 40개 성이 대세가 기울었다며 당나라에 투항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당은 천리장성 네트워크의 남쪽을 무시하고 신성 국내성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가지게 되었고 고려의 연남군은 압록강에 최후의 방어선을 짭니다. 당고종 이치는 승기를 잡았다 싶어서 다시 대군을 추가 파병하고 요동의 고려 군사가 이를 요격하지만 역시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고려 연남군이 후방의 부여를 탈환해 당군을 국내성에 가두려고 하지만 보낸 군사가 국내성을 뚫지 못하고 오히려 의주와 안주 전선이 무너집니다. 6월에 당나라가 평양성에 가까워지자 신라도 슬슬 북상하고
고려의 삼수도, 재령 일대가 항복하면서 신라는 평양성까지 무혈로 진격할 수 있게 됩니다. 평양에 신라군이 먼저 도착하고 연남군이 성을 나와 싸우지만 신라가 이깁니다. 그걸 지켜보던 당나라군이 9월이 돼서야 도착하고 3개월이나 공격해 12월에 평양성이 떨어집니다. 고려가 평양성에서 3개월 동안 항쟁하던 와중에도 신라는 당과의 전면전도 대비해서 야마토에 사신을 보내서 국교를 수립해둡니다. 당나라는 백제 때처럼 평양에 서린기군을 남겨 안동 도후부라 부르고 연남생은 연남군을 그래도 형제의 정이 있어 죽이지 말아달라며 함께 당나라로 데려갑니다. 한편 토본에서는 가르동첸이 죽었지만 가르 가문이 여전히 권세를 이어가며 가르 친링이 형에게는 내치를 맡기면서 자신이 군사활동을 지휘하기로 합니다. 당은 신라에게 승려, 법안 등의 사신단을 보내서 분위기를 정탐합니다. 신라는 법안의 눈을 피해 백제와 고려 양방향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고려 역시 수도 멸망 및 당나라군 철수 2달 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당이 위성국가 백제를 두듯이 신라도 위성국가 고려를 만들어서 맞불을 놓습니다. 신라는 북쪽 방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성에 고려가 생겼기 때문에 백제 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해 우선 국경지대 174개 봉토를 빼앗습니다. 신라도 당이 요구한 세뇌장인 구진천 등의 사신단을 보내면서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당의 압박사항이기도 했고 전쟁기술 장인을 보내는 건 전쟁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활의 사거리가 60에서 300m였음에 반해 신라의 구진천은 1200m의 자동 발사기를 개발합니다. 신라는 이를 국가의 1급 기밀로 여겨 수천 명으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구진천은 당나라에 도착해서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재주를 다 드러내지 않아서 기준과 똑같은 60m 내외의 쇠뇌만을 겨우 만들어주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